고려 인종 이야기. 1122년 예종이 사망하자 아들 왕해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것이 인종입니다. 인종이 즉위하자 외척 이자겸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예종의 아내가 문경태후, 이자겸의 둘째 딸입니다. 그러면서 외척이 된 이자겸은 다음 왕이 된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보내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척 이자겸은 왕의 권력에 한층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자겸의 권력이 강했냐면 이자겸을 당시에 조선 국공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조선 국공이란 왕의 아들과도 같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자겸의 권력이 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자겸은 이렇게 거대해진 권력을 가지고 외교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당시 여진은 군신 관계를 고려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군, 임금의 역할이 여진이고 신하의 역할이 고려다라고 하면서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고려는 여진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굴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것을 반대했는데 이자겸이 전쟁을 멀리하여 정권의 안정을 취한다며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진과의 군신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속뜻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자겸이 멋대로 국가를 운영하자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짭니다.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 계획을 짜는데 이 계획이 흘러나가 이자겸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이것을 미리 알게 된 이자겸은 인종과 인종을 따르는 세력을 먼저 공격합니다. 궁궐에 불을 지르고 인종을 붙잡아다가 이자겸 자신의 집에 가두어 버리죠. 이때 이자겸을 따랐던 세력은 척준경, 이지미 등이었습니다. 당시 척준경은 고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알려진 무술가였습니다. 굉장히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세력이 이자겸과 같은 편이다 보니까 인종과 인종을 따르는 세력이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집에 갇힌 인종이 몰래 사람을 보내 척준경에게 고려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하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기로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의 집에 있는 노비가 척준경 집의 노비에게 척준경을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뒷담을 한 거죠. 그러자 척준경 집의 노비가 이 이야기를 척준경에게 전해줬고 척준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비가 혼자서 이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다. 분명 이자겸네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노비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때문에 척준경이 이자겸 세력에게 충성을 맹세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인종의 편에 돌아선 척준경은 군대를 이끌고 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고 결국 이자겸은 유배를 떠나 그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이자겸을 제거하자 정지상 등의 관리들이 이번에는 척준경을 탄핵해야 된다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번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해야 된다면서요. 결국 인종은 척준경 탄핵을 승인했고 척준경 또한 유배형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치계에서 제거당하죠. 이후 인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서경, 평양 출신의 관리들을 활용합니다. 여기는 승려였던 묘청과 정지상, 관리가 있었죠. 이외에도 서경 출신이 있었는데 그 서경 출신 세력들이 입을 모아 이미 개경에 있는 궁궐이 불탔으니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할 때 근거로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삼았죠. 그래서 서경으로 수도를 이동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됐는데요.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 출신 세력이 이 운동을 전개했고요. 서경의 대화궁이라는 새로운 궁궐을 건립하고 왕에게 칭제 건언을 건의합니다. 칭제 건언이란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 스스로 연호를 만들어 사용하자. 고려는 황제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진을 정벌해서 앞서 이자겸이 받아들인 군신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죠. 여기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처음 가지고 왔던 고구려 계승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 데에서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 등 개경 문벌귀족 세력들은 강하게 서경천도 운동을 반대했죠. 겉으로는 황제를 칭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벌귀족은 상당수 유학자들이었고 이러한 가르침을 중요시 여겼죠. 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이미 개경에 자리를 잡은 개경 문벌귀족 세력들이 수도를 이동할 경우에 그 강력한 권력이나 지지 기반, 토지들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멀어지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이동하면 자신들이 손해다, 권력 유지가 힘들다라고 판단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강하게 서경천도 운동을 반대했던 겁니다. 이 강한 반대로 인해서 1135년 인종은 서경천도 운동을 철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묘청 등 서경 세력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은 서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대위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연호를 1000개로 하며 그 군대를 천경충의군이라 이름지었죠. 그리고는 개경을 향해 공격해 갑니다. 그러자 김부식 등 개경 문벌귀족 세력이 군대를 이끌고 이 묘청의 군과 싸웠고 그 결과 김부식 등이 승리하면서 묘청의 난은 진압당합니다. 김부식 등 개경 문벌귀족 세력이 이 반란을 진압했기 때문에 이후 고려에서 문벌귀족 세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개경 문벌귀족과 유학자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졌고 유교체제를 정비하고 중국에 대한 사대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약해졌고 자연스레 북벌에 대한 관심도 약해져 갔습니다. 이 북벌에 대한 관심은 고려 태조 왕건 때 북진전책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이 인종 시기 이후에 점차 약해졌죠. 그러면 개경 문벌귀족 세력과 유학자가 어떤 체제를 정비했는지, 어떤 유교체제를 정비했는지 보면 먼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듭니다. 이 삼국사기는 신라의 계승의식을 담은 유교적 역사관에 의해서 작성한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에는 삼국시대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삼국시대의 신라라는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삼국시대부터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다음으로 최은의의 상정고금 예문입니다. 이것은 고금, 지금과 옛날의 예의, 법령, 규범을 수집하여 고증한 책으로서 과거에 있는 예의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경사 6학인데요. 국자감, 국학의 관학이죠. 공교육입니다. 여기에 유학부 3학, 기술학부 3학 교육을 신설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사 6학을 통해 사학을 견제하고자 했죠. 이렇게 유교체제를 정비하면서 유학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146년에 인종이 사망하고 아들 왕현이 즉위합니다. 그것이 의종입니다. 고려 인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의종의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